사람이고 또 했던 사람이고 또 지금 이제 교육을 하고 있는 사람이고 이렇습니다. 근데 저도 제가 20년을 했고 실제 현장에서 여러분들하고 똑같은 제가 매니저 생활을 9년을 했어요. 그렇게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하고 똑같은 개념에서 사실 진행을 해가지고 왔고요. 고객을 영접을 했고 또 주문도 받았고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칭찬들도 많았었고 또 직원들한테서 일어났던 문제들을 해결해 가는 데에도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씩 이렇게 강의해서 여러분들하고 같이 공유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 식으로 설명을 하도록 하고요. 한 가지 제가 아까 오전에 마인드 이런 얘기를 했는데 지금 역시도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서비스는 여기에 종사하는 순간에 저는 서비스를 하러 온 사람이에요. 내가 어느 나라의 국적을 갖고 있든 간에 상관하지 말고 한국 사람이든 중국 사람이든 홍콩 사람이든 네팔 사람이든 저는 관계가 없는 거죠. 저는 여기에 와서 일을 하러 왔으면은 여기 집에 맞는 서비스를 하러 온 사람이다라고 생각을 해야 된다라는 게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게 하려면은 내 직업이 서비스하는 사람이다 라고 인정을 해야 되는 거죠. 그렇게 했다고 하면은 그 인정된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자기 스스로가 노력해야 되는 것도 있는 거죠. 어느 직업에 있는 사람이 자기 직업에 대한 걸 노력 안 하고 위로 갈 수 있으며 좀 더 나은 서비스 일을 제공할 수가 있을까요?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냥 순전히 경험으로만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모르면은 배워야 되고 또 알려고 해야 되고 찾아가서라도 내가 알아와야 되고 이런 부분들도 사실 많이 있는 거예요. 그게 아마추어가 아닌 프로로 가는 서비스가 서비스맨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서비스도 프로가 되기 위해서 이 자리에 계신 거고 프로가 되기 위해서 좀 더 나은 교육을 받아야 되고 내 스스로 알려고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야지만이 내 몸값이 차곡차곡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단계를 만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덩달아서 여기에 우리가 가장 서비스의 기본이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인사, 그 다음에 자세, 그 다음에 한 동작 이러한 부분들이 전혀 고객과 옆에 주변에 있는 사람과 이런 사람들하고 상관하지 않고 내 멋대로 이렇게 행동하는 형태로 하는 것은 서비스가 아니다 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그리고 여기 이제 제가 여러 도시에 이렇게 와서 느끼는 게 뭐냐면은 서비스를 하는 게 아니고 우리는 서비스맨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서비스하는 사람이 아니고 심부름하는 사람으로 다 바뀌어 있는 거죠. 그래서 서비스를 하게 하라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심부름하지 말고 손님이 오시면은 오신 대로 인사하고 나면은 자기 이쪽입니다 하고 앉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손님이 모든 걸 다가 요구를 해야만이 진행이 되는 거거든요. 메뉴도 주문을 받으러 와라고 해야 오고 물도 갖다 달라고 해야 오고 주문 받으라고 해야 오고 미리 와서 주문해드릴까요? 라고 얘기하는 경우가 아니라 그게 많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 내가 손님한테 가서 주문을 스스로 내가 주문을 받으려고 하면은 메뉴가 달라진다고 해요. 메뉴가 정말해서 나는 된장찌개 먹으러 왔지만 내가 주문을 하다가 보면은 다른 런치 메뉴를 런치 세트 메뉴를 주문을 할 수도 있고 그거보다 좀 더 나은 걸 이 우리 집 메뉴는 이런 메뉴가 좋습니다 해서 더 고급스럽게 메뉴를 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 훈련이 돼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뭐냐면은 고객이 원하려고 하는 걸 내가 먼저 알려주는 거예요. 뭘 원해야 되는지에 대한 거예요. 우리 집 메뉴가 뭐가 좋은지 여기에 이 많은 메뉴들을 여기에 찾아오는 손님들이 다 몰라요. 알 수도 없고 알려고 하지도 않고요. 그러기 때문에 어쩌면 우리 집 메뉴가 정말 어떤 게 좋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 5가지는 그냥 쫙 나와야 되는 거예요. 점심시간에 왔어요. 제가 왔는데 이 집의 메뉴가 뭐가 맛있어요? 이렇게 딱 질문하는 순간에 1번부터 5번, 5번까지는 쫙 그냥 나올 수 있어요. 왜 좋은지까지. 이 메뉴가 왜 좋은지까지 설명할 수 있어야 되고, 그렇게 돼야만이 내가 원하는 스타일대로 손님한테 판매를 할 수가 있고요. 그래야 단가도 올라가는 거죠. 객단가도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그런 서비스가 되도록 우리는 해야 되겠다라는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런데 이제 와서 느끼는 것 중에 가장 큰 부분이 뭐냐? 손님이 오면은 인사를 대충 하죠. 네. 우리로 치면 그냥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인사를 합니다. 몸은 거의 인사를 안 해요. 몸이 인사를 안 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는 뭐냐면은 제가 인사를 하면 이렇게 합니다. 서서 안녕하십니까 하고 그 다음에 몸이 숙여서서 인사를 합니다. 그런데 제가 식당에 와가지고 느끼는 게 이런 식의 인사를 리셉션이 하는 데를 한 군데도 못 봤어요. 그렇게 해놔놓고 손님을 받을 준비가 끝났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전혀 끝나 있지를 않아요. 준비가 안 돼 있어요. 자세도 안 돼 있고. 그런데 영업시간은 시작됐어요. 그래서 손님은 들어와요. 이런 것들을 저는 바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것들. 영업시간이 시작됐으면 반드시 12시부터 시작이라고 이렇게 영업시간이라고 하면은 한 명은 반드시 여기 입구에 서 있어야 돼요. 다른 사람은 없더라도 다른 사람은 뒤에 가서 일을 덜 끝낸 걸 하더라도 그 이후로부터 손님이 5테이블, 6테이블 이렇게 돌아오면 2명, 3명이 여기 있어야 돼요. 그게 기본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인사하는 방법을 몰라요. 인사하는 방법. 막말로 말해서 제가 여기에서 메뉴를 주는데 메뉴 주는 방법도 몰라요. 제가 어떻게 주면 좋을지. 이 메뉴는 여러분 집에 이게 거울이고 얼굴인데 고객은 이거 보고 전부 다 모델을 하는 거잖아요. 여기에 테이블 매트에 깔려있는 이 종이 한 장이 우리 집의 그 얼굴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걸 갖다가 얼굴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저는 마인드를 좀 바꾸자라고 아까 얘기를 한 거고요. 자세를, 마음가짐을 우리 집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하자라는 그런 인식을 자꾸 직원들한테 심어줄 필요성이 너무나 크다, 많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메뉴 얘기를 해서 인사하고 나서 손님한테 메뉴를 갖다 줍니다. 메뉴를 갖다 주는데 자, 이게 덮여져 있어 메뉴가. 이 상태로 이대로 이렇게 둘 수도 있죠. 제가 여기서 줄게. 그런데 이걸 나오고 갈 수도 있잖아요. 대체적으로 이렇게 하고 있죠. 그런데 이 메뉴를 제가 어느 공간에, 요 메뉴판에 여기서 이걸 팔아야 되겠다 싶어서 이걸 펼쳐줄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이 메뉴를 주는 행위의 한계가 제가 지금 3가지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어느 게 가장 좋은 건지는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느낄 때, 아, 이게 펼쳐서 여기가 어떤 메뉴다. 아, 오늘 저녁에 고기는 이런 고기가 정말 맛있습니다. 우리 집에 이 고기가 정말 메뉴가 괜찮습니다. 어떻게 해서 괜찮습니다. 펼쳐나가면은요, 다음 장으로 메뉴를 넘겨서 보려고 해도 좀 부담스러워요. 여러분들이 정중하게 와서 이렇게 딱 얘기를 해서 이거 펼쳐서 이렇게 보여주면서 말하면요. 그래서 되도록이면은 손님이 많지 않을 때만큼은 정말 정중하게 손님한테 갈 필요가 있다 이 말입니다. 바쁘면은 어쩔 수 없어서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런 부분. 그래서 주문을 받으러 왔어요. 자, 주문해드릴까요? 주문 받아도 될까요?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근데 제가 이분이 한국말을 하나도 모르는 사람이라도 제가 한국말로 주문해도 될까요? 이렇게 말하면은요, 이 사람이 내가 주문 받으러 왔는 줄 알아요. 정말이에요. 안다고요. 그러다가 안 통하잖아요. 만약에 안 통하면은 이렇게 펼쳐놨잖아요. 자기가 보다가, 그쵸? 그러면은 이 메뉴 있고요. 안 되면 고기 있는 메뉴 중에 한 개를 더 넘겨봐. 이렇게 해서 얘기를 하면 이거 얘기를 하면은요, 이 사람이 이게 고기 먹으라는 건가 보다 이렇게 알아요. 말이 안 통해서 안 되는 거냐? 아니에요. 몸 동작으로 하든 손으로 하든 뭐를 하든 다 통합니다. 통하는 거예요. 자세가 중요해요. 자세. 내가 여기 이 사람한테 어떻게 달라붙어서 주문을 받으려고 하는 건지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 승리를 보이면은 손님은 반드시 내가 원하는 스타일대로 따라오게 되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되도록이면은 그런 형태로 좀 진행을 했으면 좋겠고, 교육도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라고 강조를 드립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사실 고객한테는 표정이 되게 중요한데, 우리 앞에 도시에서도 제가 이제 보면은 그런 부분들이 정말 많았고요. 여기 이제 홍콩에 와서도 제가 여러 식당들을 이제 이렇게 돌아보면, 식당 제가 한 12군데 정도 이렇게 돌아봤습니다. 사실 그냥 들어가 보기도 하고요. 제가 어제는 오죽하면은 저녁에, 점심에 제가 인터컨티넨탈 호텔 제가 바닷가 쪽에 있는 거, 거기에 가가지고 갔는데 식사가 거의 끝났어요. 시간이 다 끝나가지고. 그래서 제대로 보지를 못해서 저녁에 다시 갔었어요. 서비스를 도대체 어떻게 하나? 저 호텔은. 그래야지 제가 좀 비교해서 말을 해줄 수 있을 것 같다 싶어요. 역시 이제 거기는 가니까 역시 호텔이니까 모든 걸 다가 트레이로 이렇게 서비스를 다 해요. 근데 서비스를 하는데 어떤 서비스가 차이가 있냐면은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요. 제가 이걸 들고 있습니다. 근데 들고 있는데 호텔에 여러분들 나중에 한번 보세요. 여기 그냥 저는 제가 순간에 로비에서 이렇게 좀 지켜보고 온 거니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저도 제가 서비스하면 이렇게 합니다. 자, 이 손님한테 제가 이걸 제공을 하려고 해요. 그러면은 이렇게 가죠. 이걸 잘 보죠. 이쪽에 들고 있는 걸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갑니다. 그런데 여기에 와 있는 사람들이 전부 다가 서비스하는 게 어떤 형태로 하냐면은 이렇게 합니다. 틀리죠? 얘가 들고 있는 트레이가 반드시 이렇게 가야 되는 거죠. 그래야지 되는데 호텔에 가보세요. 이렇게 합니다. 왜? 이거 드는 방법을 모르기 때문에 못하고 이걸 그냥 이래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너무 다르죠? 그럼 무거웠어요. 무거운 거 전혀 관계없어요. 제가 오늘 아침에 우리 여기 옆에 호텔에 베스트 웨스턴 이 호텔에서 아침을 먹었는데 거기 여직원이 우리 오늘 제가 우리 여자 교수님한테 같이 아침 먹으면서 그 얘기를 했어요.
접시를 들고 가는데요. 한 손에 이만큼을 들고 갔어요. 치우는 그릇을. 저거 보라고. 손이 커야 저걸 드는 게 아니고 노력으로 드는 거라고. 그런 얘기를 했어요. 마찬가지로 기물을 다루는 방법을 잘 몰라서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서비스 하는 사람이 가장 많이 다루는 도구가 뭐냐? 이 트레이. 그쵸? 그 다음에 이 손이에요. 손을 들고 가는데 이렇게 들고 갈 수도 있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런 형태를 갖추어야 되는 게 이제 우리가 기본적인 서비스. 그래서 여러분들이 트레이를 들고 움직이는 거, 그 다음에 서브하는 거, 왜 이렇게 해야 되는지, 그 다음에 접시를 들고 서브할 수 있는 거, 그 다음 잔을 뭐 이동할 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동을 하면 잘할 수 있는지, 이런 모든 것들을 여러분들한테 제가 알려드리고 가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거에 맞는 서비스 동작, 이걸 이제 여러분들이 알고 나면 충분히 하실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여기 있는 내용들은 제가 줄여가고 여러분들한테 먼저 인사, 우리가 표정을 제일 먼저 하고 서비스 하는 사람이 고객하고 가장 먼저 맞닥뜨리는 게 인사니까 인사하는 방법에 대한 것만 잠깐 먼저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인사를 하는 것은 앞에 홀 입구에서 인사가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높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제가 여기 손님한테 만약에 하루 종일 오늘 하루 종일 여기에 서가지고 손님한테 인사를 하고 자리 테이블을 안내를 한다고 하면은 손님이 깜짝 놀랄 수도 있겠다 하면서 그죠? 그런데 충분히 하실 수 있어요. 여기에 손님이 하루에 저녁 시간에만 예를 들어서 여기에 50테이블이 온다. 그러면은 제가 인사를 해야 되는 거는 대략 130번 정도 해야 돼요. 왜? 한꺼번에 오는 테이블이 있고, 띄엄띄엄 이렇게 오는 테이블도 있고, 이러기 때문에 최소한 130번 정도는 인사를 해야 돼요. 50테이블이 온다고 하면. 그 130번의 인사를 하고 여기를 왔다 갔다 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게 여러분들이 과연 계산적으로 매니저들이 이런 걸 계산하고 있냐? 얼마나 우리가 여기에서 동선이 왔다 갔다 하는 거리를 줄일 수 있게 직원들한테 할 수 있냐? 이거거든요. 중앙에서 여기까지 오면은 이 거리가 몇 메다 될 것 같아요. 그죠? 그러면은 여기는 내가 어떻게 하면은 많이 안 오게 만드느냐잖아요. 왔다 갔다를. 근데 왔다 갔다를 많이 안 하는 거는 한 번 메뉴 주고 주문받고 나서 갖다 주고 나면 안 오면 되지. 그게 아니잖아요. 이 고객들이 필요로 하지 않게 만들어 놓는 게 중요한 거잖아요. 그러면서 불편함이 하나도 없어야 되고, 잘 먹고 서비스 잘 받고 간다라고 얘기할 수 있게 만들어 놔야 돼요. 근데 그거랑 똑같단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인사를 하고 안내를 하는데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여성분들은 오른손을 왼손으로 이렇게 덮어서 이렇게 손을 하죠. 이 상태로. 이렇게 해서 서 있습니다. 서 있을 때의 자세는 배꼽보다 손이 밑으로 내려갑니다. 이 상태로. 이 상태에서 손님이 오잖아요. 오면은 내가 이 상태에서 손이 위로 올라갑니다. 이 상태에서 인사를 하는 거죠. 근데 이때 인사를 할 때 안녕하십니까 인사를 하고 나서 눈으로 먼저 그 고객하고 눈을 마주친 다음에, 이걸 우리가 아이 컨택이라고 이렇게 표현하죠. 눈을 마주친 다음에 그 다음에 몸이 내려가서 인사를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걸 연속적으로 하면은 이따가 차렷해서 올라오죠. 그 다음에 안녕하십니까 하고 내려가서 인사를 하고 멈춰있다. 2초를 멈추어 있습니다. 내려가서 2초를 멈추어 있다가 올라오는 거죠.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제가 안 멈춰 있는 거하고 멈춰 있는 거하고
세 가지 형태의 인사를 제가 여러분들한테 해보면은 어느 게 좋아 보이는지 한번 보시면 아시겠죠? 네, 여성분 인사하는 걸로 해보겠습니다. 올라와서 차렷 주세요. 그 다음에 안녕하십니까? 네, 이렇게 했습니다. 하나, 1번. 네, 두 번째.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했습니다. 네, 세 번째.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했어요.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1번, 2번, 3번 이렇게 있는데 어느 게 가장 좋아 보여요? 3번이 좀 나쁘는데. 3번이 나와 보여요. 네, 3번은 제가 여기서 요만큼밖에 안 보여요. 그렇죠. 그런데도 밑에 내려가서 2초 동안 머물러 있어요. 요만큼 딱 멈추고 있어요. 그러고 올라온 거잖아요. 그게 절도죠, 절도. 절도 있는 인사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절도 있는 인사. 이만큼 제가 국회에서 썼잖아요. 근데 왜 이게 싫어요? 그래서 입구에서 여러분들이 어떤 직원이든지 간에 손님을 마주치면 반드시 처음부터 이렇게 인사를 해라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식당이 조그만하고 뭐 해서 그렇게 인사할 공간도 없고 안 되는데 뭐 그리고 언제 그렇게 인사하고 있어요? 네, 인사하는데 시간이 엄청나게 많이 걸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고 그 다음 인사가 끝나고 나면은 해야 되는 게 뭐예요? 예약했는지 아니면은 인원이 몇 명인지 몇 시 타임에 예약한 누군지 이런 걸 내가 묻는 거잖아요. 자, 예약을 안 했다. 그러면은 인원이 몇 명인지 물어봐가지고 어디로 안내를 해가지고 갈 건지 정해서 안내를 해가지고 가는 거죠. 그리고 손님한테 이 테이블이 마음에 드는지 앉으라고 이 테이블을 보내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앉고 나면은 앉고 나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항상 생각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예령과 동령이에요. 그 예령과 동령이라는 건 뭐냐 하면은 내가 행동하기 전에 걸 반드시 말로 해주는 겁니다. 말로. 이게 뭐냐면은, 자, 보고요. 손님을 모시고, 이 자리 어떻습니까? 해서 이 자리에 앉았잖아요. 자, 앉으고 나면 제가 다음에 행동할 게 뭐예요? 여러분들 입장에서 보면 행동하러 내가 할 게 뭐죠? 이 사람한테 잠깐 기다리시면은 물이나 메뉴나 이거 준비해 주는 거잖아요. 그쵸? 가지고 오는 거죠? 근데 잠깐 기다리시면 물과 메뉴 갖다 드리겠습니다. 가서 물하고 메뉴하고 갖고 와서 물 넣고 메뉴 보여드리고 이렇게 하면 되죠. 그때도 역시 마찬가지로 오면은 다시 가지고 온 게 뭐예요? 물이 있으니까 손님한테 네, 물 가져왔습니다 하고 놔두는 거죠. 반드시 이런 물건을 시켜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위 갖고 오라고 해서 가위를 갖고 왔어요. 네, 가위 갖고 왔습니다 하고 이런 하나의 동작, 즉 말해서 내가 행동하고자 하는 행위에 대한 걸 반드시 말로 먼저 얘기를 하고 이 사람한테 내가 와서 내가 뭘 하러 왔다라는 걸 먼저 알려줘야만이 위험성도 다 없어지는 건가요? 이런 찌개 같은 거 이런 거 들고 왔는데 그냥 말없이 막 갖고 와서 놓으면 불안하죠. 그래서 된장찌개 가져왔습니다. 네, 뜨거우니까 조심해 주세요 하고 놔두면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다. 자, 우리가 이제 인사하는 거에서 지금 거의 남자분은 안 계시니까 제가 여성분 인사하는 거면 남자 같은 경우에는 차렷하면 이렇게 바로 서죠. 이 상태에서 그대로 인사를 하는 거죠. 이렇게 해서 하되 아까 제가 인사 포인트가 뭐냐면은 일단 입으로 안녕하십니까 인사를 하면서 하고 나서 눈을 마주쳐라 고백하고 그 다음에 몸으로 인사를 해라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한 거죠. 여러분들이 이게 이제 이 인상에 관련된 것들은 여러분들이 스스로 준비를 해서 하시면 되겠고요. 집에서 만들면 되잖아요. 용모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용모
머리를 어떻게 제가 해야 되고, 지금 마찬가지로 제가 여러분들한테 서비스 교육을 하러 왔는데 복장을 티셔츠나 이런 것도 입고 와서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교육을 하면 아무리 전문가가 와서 해도 별로 이렇게 반갑지가 않죠. 그래서 서비스 하는 사람답게 제가 다행히 그래도 여기에 우리가 원래는 사실 반팔도 안 되는 정도죠. 와이셔츠가 정말 매너 있는 사람이 되려면 반팔 와이셔츠도 안 입잖아요. 더워요. 마찬가지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첫 인상이 굉장히 중요하고 여러분들의 인상을 고객들이 기억하고 갈 수 있게끔 만들어 줘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 고객이 다시 나를 찾을 수 있게 만들어 줘야 되는 거죠. 이게 이제 서비스에 내가 어떻게 서비스를 했느냐에 따라서 많이 달라지는 그런 형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매니저분들이 이제 있으니까 매니저분들이 해줘야 되는 거는 진짜 직장 내에서 일을 하는 사람들, 즉 아래 사람들이 일을 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물론 뭐 사장님이 해야 될 일도 있지만 사장님보다도 매니저가 더 중요해요. 그런 것들은. 그래서 매니저가 직원들을 어떻게 다스리냐, 다스린다고 하면 좀 그렇지만 챙기느냐에 따라서 사실 그 집의 분위기도 많이 달라지고요. 업무도 많이 바뀌게 되고요. 그 다음에 고객한테 친절도도 많이 높아지기도 하고 낮춰지기도 하고요. 그래서 매니저라는 이 사람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이름이 매니저로 붙으면 매니저가 되게 매니저먼트나 같은 거잖아요. 그 정도로 중요하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자세에 대한 부분들이니까 여성분들하고 인사에 관련된 거는 여러분들이 교재를 통해서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대신 인사할 때 한 가지 딱 더 해야 되는 게 뭐냐면은 사람입니다. 뭐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인사를 했어요. 하고 나서 뭐 질문하고 뭐하고 하는데 되도록이면은 여러분들이 단골 한 번 이상이라도 이렇게 방문했던 사람들은 되도록이면은 추가적인 인사 한마디가 더 필요하죠. 어떻게 지냈습니까? 뭐 오늘 복장도 잘 어울린다든지 헤어 스타일이 바뀌었다든지 의상이 바뀌었다든지 이런 부분들을 이용을 해서 또 뭐 건강은 어떠신지 이런 거에 대해서 물어보기도 하고 또 예를 들어서 우리 집에 뭐 한 2주 만에 한 번씩은 오셨는데 한 달 넘어서 왔어요. 한 달 지나서 왔단 말이죠. 그럼 혹시라도 뭐 그동안 또 무슨 일이 있으셨어요? 뭐 물어볼 수 있는 거죠. 그렇게 해서 고객한테의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처럼 비춰지게 만드는 거죠. 왜? 한 달 동안 안 하셨으니까 그동안에 많이 바쁘셨나 봐요. 물어볼 수 있는 거죠. 그렇게 하면서 고객한테 관심을 가질 수 있게 만드는 거. 이런 것들이 우리가 기본적으로 인사하면서 해야 될 부분들이죠. 이런 건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는 제가 이제 정확하게 어떻게 하시는지 잘 모르겠는데 매니저가 직원들을 부를 때도 사장님이 직원을 부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옆에 고객이 있고 이러면은 여기 손님하고 저하고 이제 같이 사장님이 여기 사장님이 이제 같이 이렇게 앉아 있어요. 그러면은 어떤 사장님들은 직원을 부를 때 야, 오식이야 이렇게 불러요. 그런데 어떤 사장님은 누구 이렇게 이름을 호칭을 해서 불러요. 근데 사장님은 뭐 좀 거기까지 뭐 한다고 하고 매니저가 직원을 부르거나 누구를 할 때는 뒤에 사실은 거의 우리 이제 한국 이걸로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겠죠. 여기 영어나 뭐 이런 데서는 뒤에 호칭이 님 뭐 이런 게 별로 없으니까 그 정도로 누구님 이런 정도로 해서 불러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그게 그 직원을 그만큼 생각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매니저도.
둘이 다른 사람들이 없고 우리끼리 있을 때는 야, 너 뭐 이렇게 이리 와봐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은 남들이 있을 때는 그렇지가 않다 이 말이죠. 그 사람 인격을 그만큼 존중해줘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야 그 직원이 두 사람한테 충성을 하는 겁니다. 확실히 다릅니다. 그렇게 하면은 분명하게. 어쨌든 인사는 모든 게 다가 긍정적인 면이 많다. 부정적인 거는 사실 없다. 그런데 왜 인사를 안 하냐 이렇게 질문을 하면은 안 받아줬어요. 직원들끼리 물으면은 안 받아줬어요. 이렇게 말해요. 안 받아주는 게 아니고 들리게 제대로 해라 인사를. 이게 뭐냐면은 저 사람한테 왜 인사 안 했니? 이렇게 말하면은 인사를 안 받아줘요 잘. 이렇게 말하지 말고 인사를 받아주게 인사를 해라고 합니다. 자기가 안 받아주고는 못 가게 그렇게 해라는 거고, 그 다음에 할까 말까 인사를 하는 형태로 인사를 하는 거는 진짜 의미가 없다. 아닌 것보다 어쩌면 더 못할 수도 있다. 왜? 눈치를 보고 있는 걸 고객에 아니면 윗사람들은 그걸 다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그렇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죠. 상황별 인사에 대한 건데, 지금 여기 이제 식당 같은 데 이런 데 손님하고 이렇게 부딪히는 경우 이렇게 제법 많이 있죠. 화장실 앞이나 이런 데 가다가 보니까. 이럴 때에 제일 내가 화장실을 탁 나오는데 손님이 탁 보고 있어요. 그러면은 화장실 이쪽입니다 이렇게 안내를 해주면 되잖아요. 자, 그 다음에 나와서 걸어오려고 하는데 이리 오고 있어요. 그러면 내가 잠깐 목내라도 하면 되죠. 아니면 화장실 이쪽입니다 이렇게 알려주면 좋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화장실을 몰라서 그런 게 아니라 네, 이쪽입니다. 이거는 이 사람한테의, 이 고객한테의 저의 배려예요. 배려. 그래야지 이 고객이 대우받는구나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대접받는 생각이 들어요. 대접받는 생각. 그래서 우리는 고객을 위해서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고객을 보면 항상 내가 뭔가를 어떻게 하면 도와줄까라는 생각을 해요. 그렇게 해달라는 이제 부탁을 꼭 드리는 거죠. 아까 뭐 플러스 인사 뭐 해라 이렇게 이제 얘기했던 부분이 보이고요. 망설이고 뭐 이렇게 하는 인사들은 정말 안 좋다. 목만 까딱하는 이런 인사는 정말 안 좋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고 반드시 몸으로 인사를 하고, 여러분들이 인사를 하다가 보면은 목을 떨구어서 이렇게 인사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근데 목을 떨구어서 인사를 하는 게 아니고 허리를 굽혀서 인사를 하는 거다. 몸은 그대로 가만히 있는 거다. 라는 걸 꼭 기억을 하시고, 제가 끝나기 전에 인사 실험으로 몇 번 한번 해볼 겁니다. 인사는 자세들 좋죠. 그래서 인사에 대해서는 제가 넘어가고요. 대화가 이제 있는데, 요건 이제 좀 중요한 부분이니까, 말귀도 못 알아듣는 사람들한테 뭐 중국말하고 한국말하고 이렇게 있는데, 한국 사람이 중국 사람한테 중국말 하는데 뭔 대화가 그렇게 필요해. 그래도 필요하다. 전혀 몰라도. 아니면은 한국 사람을 데려다 주면 좋죠. 한국 손님이 왔을 때 주문을 한국 사람이 하면 제일 좋은 거잖아요. 그렇죠? 중국 사람이 왔을 때 중국 사람이 가고, 그렇게 하면 가장 좋죠. 근데 왜 하필이면 말도 안 통하는 사람들끼리 와가지고 그렇게 하는지 모르지만, 그래도 안 통하는 사람들이 앉았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해야 돼요. 여기 식당에는 혹시 주문 받는 사람하고 테이블 치우는 사람하고 따로 돼 있어요? 같이 돼 있어요? 그쪽에는
주문받는 사람하고 뭐 치우는 사람하고 다 같이 하는 거죠. 따로 안 돼 있죠. 인원이 많을 때는 살기 쉬운 사람과 저쪽에 혹시 뒤에 오신 분은 어때요? 따로 돼 있어요. 여기 따로 돼 있고요. 그러면 따로 하는 거하고 같이 하는 거하고 뭐가 차이가 있죠? 차이가 뭐죠? 이제 아무래도 이제 서비스 하는 게 좀 더 집중적으로 할 수 있겠죠. 이제 직원들이 치우는 거를 좀 같이 하게 되면 이제 분산이 되니까 손님들한테 손님이 요구하는 사항을 좀 놓칠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따로 치우는 사람들이 있으면 이제 그런 테이블 담당하는 직원들은 조금 더 서비스에 집중할 수 있고 고객한테 좀 관심을 더 많이 가질 수 있게 되죠. 제가 여기 와서 느끼는 것 중에 가장 큰 게 제가 왜 이걸 이제 들어가지고 물어봤냐면 어떤 집에 가면은 이 집은 정말 치우는 사람은 어디 따로 되어 있는 건가? 그게 되게 궁금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물어봐. 근데 아니래. 그 집은 제가 분명히 이 상황적인 걸 보면은 이 집은 주문하는 사람과 치우는 사람이 따로 있는 집 같은 느낌이에요. 안 치워지고 있으니까 계속. 그래서 그렇게 느낀 건 거죠. 그런데 이 집은 어떤 집은 가면은 그래도 이게 따로 되느냐고 같이 돼 있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집은 또 그게 따로 돼 있어요. 그 두 가지가 너무 다르죠. 제가 얘기하고 있는 게. 그게 뭐냐면은 따로 돼 있으면 따로 돼 있는 집답게 서비스 하는 사람과 치우는 사람과의 이 관계가 굉장히 중요해요. 서로의 연락이. 왜? 내가 들어가가지고 바로 여기 가서 치워야 되겠더라. 알려줘야 되고, 첫 번째는. 그걸 알려주기 전에 치우는 사람이 별도로 있다면은 반드시 지금 요 테이블에는 음식이 주문돼서 언제 나갔으니까 지금 주문 치울 때가 됐을 거야 라는 걸 예측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되는데 이걸 기억하고 있지는 전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손님이 다 나가고 어떤 테이블은 5분이 지났는데도 여기는 아무도 치우러 안 와요. 제가 이런 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다른 손님이 와서 사이가 없어서 이러고 있어요. 제가 밥 먹으러 가면은 해외 나와서 밥 먹으러 가면 식당에 너무 오래 앉아 있어요. 왜냐면은 밥 먹으면서 주변 테이블을 전부 다 관찰을 다 해야 되니까. 그 다음에 직원들도 움직이는 걸 관찰을 그 1시간 반, 2시간 동안 앉아 있으면서 그걸 관찰 다 해야 되니까. 그래야 이런 말을 할 수 있으니까. 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놓여 있어요. 막 이 사람들한테서 식사를 하고 났는데 안 치우고 간단 말이에요. 이런 너무 귀찮아요. 그런데 내가 이쪽 테이블에 여기에 뭔가를 갖다 주러 온 거예요. 근데 트레이를 여기에 있으니까 여기다 놔줬단 말이에요. 놔주고 나서 여기 가다 보니 전부 밥 먹고 났는데 빈 그릇만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제가 죄송합니다 치워드리겠습니다 하고 다 치우면 되죠. 그렇잖아요. 여기는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치워 가주면은 좋은데 이걸 치우러 가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질문을 해본 거죠. 치워드릴까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치워드려도 되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치워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물어봤어요. 지금 제가 말한 게 뭐가 틀린지 아시죠? 받는 손님들의 입장에서 이거 매너법에서 조금 틀린 것 같은 틀린 거겠죠.
제가 말한 거는 고객이 주관적으로 되게끔, 고객이 주체가 되게끔 말을 한 거예요. 이걸 제가 드리는데 두 손으로 드립니다. 받으세요. 이렇게 줄 수 있죠. 그렇죠. 그런데 이걸 주면서 받으시겠습니까? 이렇게 주면 할 수도 있죠. 이 두 개의 차이가 뭐예요? 받으세요. 받으시겠습니까? 받으시겠습니까? 라고 하는 거는 결정권이 이 사람은 모든 걸 다 안 받아. 그렇죠. 이렇게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받으세요. 이 제한 명령이에요. 받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는 어떤 말을 써야 되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아까 제가 말한 거 아마추어적인 이 서비스를 하는 사람과 프로적인 서비스를 하는 사람이 아주 이게 종이 한 장 차이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엄청나게 차이가 많은 게 아니고 그래서 저 사람은 서비스 진짜 잘한다. 이거 한 개 잘 들고 다녀서 잘하는 게 아니라 물론 이거는 기술인 거죠. 자기가 노력하고 연습해서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이런 것들은 지금 제가 말하는 이런 모든 것들은 교육이 아니면 안 돼요. 처음부터 이렇게 알고 있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그래서 교육이 필요하더라고요. 여기서 마찬가지로 명령형이 있는 거고 부정형 받으세요. 받으시겠습니까? 받지 않겠습니까? 그죠? 받으시지 않겠습니까? 이런 거잖아요. 않겠습니까? 왜 이 굳이 않겠습니까? 라고 물어요. 그렇게 물을 필요가 없는 거거든요. 우리는 그런 부정적인 형태의 말을 하지 말라 이 말이죠. 되도록이면 고객한테. 여러분들이 여기 이제 뭐 어른들도 계시고 하는데 자녀분들한테도 마찬가지입니다. 애들한테 말할 때도. 제가 이제 책을 읽은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엄마가 애를 키우는데 맨날 애한테 뭐라 할 때 좀 뭐 제가 속되게 이렇게 표현을 해도 이해를 해주시고 야 이 거지 같은 놈아. 우리나라 한국 사람들이 애한테 매일 제일 많이 하는 말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야 이 바보 같은 놈아. 야 이 거지 같은 놈아. 물론 엄마는 애한테 그게 진짜 거지 같다고 했던 이래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표현 자체가 맨날 말이 그렇게 해서 구동을 하는 거예요. 애를. 그게 통계적으로 그렇게 자란 집에 애가 못 살 확률이 80%다 이 말입니다. 진짜 거지같이 살게 되는 경우가. 그래서 구동을 할 때도 정말 잘해야 된다. 애한테 구동할 때 서비스뿐만이 아니라 그래서 뭐 그렇게 해주시면 되겠고 플러스 마이너스적인 표현이다 뭐 이렇게 했는데 이거는 뭐냐면은 항상 제일 이제 우리가 많이 쓰는 것들이 뭘 없는 거 주문했을 때 이런 거라든지 잘 안 되는 걸 갖다가 뭐 하게 해달라고 했다든지 이런 거. 또 어떤 손님들 뭐 아마 여러분들이 뭐 하다가 보면은 야 이거 반찬 이거 공짜로 뭐 안 돼? 이런 얘기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확인치를 예를 들어서 줬는데 저 테이블을 주고 저 테이블을 안 줬어. 그러면은 저거 왜 오는 거 저거 안 줘? 이렇게 말하는 수 있는 거죠. 이럴 때 내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냐 이 말이에요. 없는데 안 되는. 근데 안 된다. 네, 안 돼요. 이렇게 말할 수도 없고. 그렇지만은 네, 사장님 죄송하지만 지금은 이런 이유로 어렵지만 이게 안 되는 게 아니고 어렵지만 다음에는 이렇게 오시면은 해드리겠습니다. 예약을 하신다면은 이렇게 해드리겠습니다. 정말 맛있게 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순간을 기분 좋게 넘어가게 만드는 거죠. 서로 원성 높이게 만드는 게 아니고 그렇게 해서 모든 거에 플러스와 마이너스 부분을 항상 섞어서 얘기를 하면 고객이 훨씬 더 이해하기가 쉬워지는 형태가 되는 거죠. 근데 이제 뭐 여기에서 우리가 전화를 특히나 이제 여기 전화 많이 받나요? 네, 여기는 예약제가 많기 때문에 네, 전화 많이 받죠. 아주 중요해요. 네, 전화 굉장히 중요할 겁니다 아마. 그죠? 다른 지역보다도 전화가 더 많이 중요해요. 신천만 가도 전화가 그만큼 안 해도 될 정도예요. 그랬는데 여기는 좀 달라. 전화를 좀 그냥 많이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전화 목소리 이런 것들이 엄청 중요할 거다. 전화를 받을 때야 여러분들이 어떻게 제가 전화를 받는다고 하면은 여기를 만약에 이제 네 한참 식당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말을 하고 네 한참 식당 전인호입니다. 이렇게 말을 했다고 쳐요. 네, 전화를 받을 때 전화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참 식당 전인호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죠. 전화하는 방법 중에서 그죠? 그러지 않으면 그냥 네 한참입니다 이렇게 할 수도 있죠. 근데 아니면은 어떤 경우에는 네 여보세요 이렇게 말할 수도 있죠. 어느 게 가장 좋아요? 근데 뭐 식당마다 그 표현력이 조금 틀리긴 틀리는데 근데 이제 가야 같은 경우는 이제 감사합니다, 가입니다. 뭐 이거 간단하게 활동을 듣고 뭐 영어로 얘기하면 thank you for coming, this is my restaurant, 네, view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요. 그렇죠. 지금 현재처럼 봐봐요. 영어로 해서 쓸 때가 가장 잘하는 거잖아요, 지금요. 그렇죠. 아니, 표현 얘기 아니라 표현에 있어가지고 이 단어들을 사용을 한 거 한번 보세요. 처음에 한국말로 말할 때는 그냥 감사합니다, 가야합니다 이렇게 말을 했는 거예요. 근데 뒤에 영어로 말할 때는 감사합니다, 가야합니다, 뭘 도와드릴까요? 라고까지도 말을 한 건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식당에서 전화를 받는 사람이 아까 제가 말한 거랑 똑같은 거예요. 네, 가야합니다. 그냥 이거 하고 네, 가야 식당입니다 하고 제가 전화 받는 사람이 그럼 내가 전화 받는 사람이 누구다라는 걸 알려주는 거잖아요. 거기에다가 좀 더 보태서 직책을 알려주면 더 좋겠죠. 네, 매니저 전인호입니다. 이렇게 해서 쓰면 더 좋을 수도 있어요. 아, 이 사람이 매니저구나. 그렇게 알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 사람한테 다른 용건이 빨리 안 나오면 네, 뭘 도와드릴까요? 이렇게 물을 수 있는 거죠. 이렇게 하고 통화가 되는 거잖아요. 자, 근데 이렇게 이제 통화를 기본적인 말에서 출발해서 통화를 해요. 하는데 이때 음정이 제가 해보면은 이런 거죠. 네, 가야 식당입니다. 이렇게 뭘 도와드릴까요? 이렇게 말했어요. 네, 가야 식당입니다. 뭘 도와드릴까요? 말이 조금만 속도를 늦춰도 안 맞는 거죠. 자, 네, 가야 식당입니다. 뭘 도와드릴까요? 안 맞죠. 이게 뭐냐면은 이 전화에서 우리가 갖춰야 될 이 음정, 이게 얼마만큼 중요한지에 대한 걸 반드시 인식을 시켜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전화 받는 사람한테. 그게 안 되면은 저쪽 상대방이 굉장히 무시당하는 것 같기도 하고 어떨 때는 이 식당이 장사를 하려고 하는 거야 말려고 하는 거야 할 정도로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전화할 때의 이 음정과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고 절대로 부정형은 쓰지 말고 긍정하고 의뢰형만 써라 말을. 전화에서는 특히나 얼굴이 안 보이기 때문에 내 행동하면서 손짓하는 거 이런 것들이 하나도 안 보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그렇게 해야만 된다는 거. 전화할 때 전화할 때 우리가 반드시 체크해야 되는 게 뭐죠? 예약에서
이제 날짜, 뭐 전남, 그리고 민원수, 뭐 이런 네, 인원수까지. 보여드리고요. 네. 날짜, 그리고 이제 인원수, 컨택 성함, 넘버, 여기 전화번호, 연락처, 연락처, 또 시간 이런 거. 그 시간, 네. 또 기본적으로 이제 그거를 같이 거의 다 그런 식으로 기본을 그걸로 여기 하고 기본에서 아직 빠진 게 있어요. 그런 것은 조남, 시간, 네. 조남, 날짜 시간이 이제 나왔잖아요. 날짜 무슨 날짜 뭐 이제 시간 요일도 뭐 그거 당연히 포함되어 있지만 어쨌든 날짜. 예? 예? 특수 요구 사항? 그렇죠. 어, 저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특수 요구사. 그래서 내가 반드시 물어봐야 되는 거죠. 어떤 일로 예약을 하시는지가 가장 중요한 거죠. 뭐 때문에 예약을 하는지. 정말 많이 들어가요. 그래야 내가 준비를 해줄 때에 그걸 챙겨서 준비를 해요. 자, 오늘 가족들 생일이라 가지고 엄마가 생신이라 가지고 오는 건지 직원들이 뭐 일이 있어서 오는 건지 회식이 직원 회식인지 모르는 건 거야. 그래서 그런 것들이 혹시 있는지. 그 다음에 특수 요구. 가족 뭐 행사다라고 얘기를 하면 반드시 하나 더 체크를 해야 되는 게 연세 많은 분과 연세가 나이가 어린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 이런 것까지도 반드시 거기에 체크가 돼 있어야만이 우리가 베이비체어 즉 어린이 의자를 준비를 해줄 건지 안 해줄 건지도 생각을 하게 되고 메뉴를 구성을 할 때 어린이 메뉴를 어떤 걸 구성을 할 건지에 대한 것도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이런 게 우리가 고객한테 해주는 배려다 이거예요. 이게 매니저 선에서는 모든 게 생각이 돼야 되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매니저는 매니저와 그 밑에 부분 매니저 내지는 뭐 주인 뭐 이런 정도가 있다고 하면은 그 사람들은 실질적으로 세일즈 서비스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세일즈 하는 거예요. 세일즈맨하고 서비스맨하고 차이가 있죠. 즉 서비스 플러스 세일즈 하는 사람이다 이런 거죠. 그렇기 때문에 주문하고 고객의 요구사항이 뭔지에 대한 걸 특히나 잘 알아야 된다는 걸 꼭 말씀을 드립니다. 고객 감독 실전 서비스인데요. 제가 이거 가지고 아까 제가 이제 했던 것 중에 몇 가지만 좀 더 말씀을 드리고 잠깐 쉬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여러분들도 연습을 한번 해보세요. 사각 트레이를 듭니다. 사각 트레이를 들면은 여러분들이 손바닥을 이 딱 밑에 붙이게 되면은 들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이렇게 딱 붙이면은 왜 중간에를 띄워야 돼요. 이걸 띄운 거하고 안 띄운 거하고 차이가 뭐냐면 손가락을 딱 붙이면은 얘가 힘이 없어요. 들고 있는 것 자체가. 제가 힘을 안 줘서 그런 게 아니고 그런데 손을 요만큼만 띄우면 요 간직을 요만큼 띄우면은 풀려요. 힘이 세게 쳐도 그 정도로 이게 중심이 잡혀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얘도 여러 개가 올라가도 상관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라운드도 있고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해서 들 수 있는 거 이걸 한번 딱 해보고 여러분들이 가서 되도록이면 이 트레이를 들고 다니는 습관을 길러야 돼요. 홍콩이 굉장히 그게 열악해요. 그게 습관화가 너무 잘 안 돼요. 직원들이 이 문화 차이인지 어떤지를 모르는데 저희가 교육을 시켜도 이 맨손으로 이렇게 반찬 한두 가지씩 이렇게 식당만 가보면 그런 뭐 한식뿐만이 아니라 뭐 여기 중국 식당 있는 웨스턴 레스토랑 이런 데 가도 거기는 이제 물론 접시 위주이기 때문에 그게 조금 크긴 한데 손으로 하는 게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이 트레이를 가지고 다니는 그런 게 거의 없어요. 특히 한식당이 많이 그런 거. 손으로 하면은 손으로 하는 서비스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하면 좋겠어요. 손으로 하는 서비스. 그러니까 그걸 제대로 알고 하면 좀 그런데 너무 제가 이따가 쉬는 시간 가지고 나서 저쪽에 가서 훨씬 뭐
와인 잔이나 뭐 큰 접시 같은 것도 있어요. 그런 서비스도 많이 하죠. 담아서 음식이 나가는 경우는 많고, 그거 나중에 체크를 언제 시켜주면 안에 8개 정도 구성을 그렇게 준비를 해주시면 제가 보여드릴게요. 어떻게 하면 와인잔 같은 게 이렇게 있으면 우리가 보통 이렇게 앉으면 한 8명이 앉잖아요. 보통 12명 이렇게까지는 잘 아닌데 지금 8명 정도는 하니까 와인잔 안 되겠다, 접시 안 되겠다. 그러면 제가 어떻게 얘기를 하면 이런 서비스를 잘 참여할 수 있을까? 조금 보여드리고 그러면은 그 트레이 드는 것까지 해가지고 잠깐 쉬고 그러면은 할 테니까 우리 지금 그동안에 조금 정리를 해드릴게요.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손님한테는 여기 이렇게 이런 거. 요거는 반드시 여러분들이 교육을 꼭 좀 지켜서 해 주셔야 되는 거고. 자, 근데 여기 오면 이제 항상 우리가 이제 고깃집 뭐 이런 것들을 많이 하니까 물 티슈가 있잖아요. 이거는 너무 어디다가 놔야 되냐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근데 여기 놓는 사람들도 있고, 이걸 여기 놔두는 사람들도 있고, 이 밑에 놔두는 사람도 있고, 위에 놓는 사람들도 있고, 다양해. 그 다음에 앞접시를 나눠서면은 앞접시 여기다가 놔두는 사람도 있고, 진짜 다양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얘는 뭐예요? 음식을 이제 덜어서 드시는 접시입니다. 네, 음식을 덜어 먹는 접시예요. 근데 이 위에 왜 자꾸 물을 자꾸 갖다 얹으냐고요. 그렇죠. 여기는 음식 말고는 올라가면 안 돼. 음식 말고. 이런 게 올라간다. 이게 아니다 이 말이거든요. 여기는 앞접시로 여러분들이 이름을 명칭하기를 앞접시, 여기 음식 들어 먹는 접시로 이렇게 명칭을 해놓은 거잖아요. 그러면 음식을 들어 먹게끔 만들어놔야지 왜 물컵을 얹고 여기에 뭐를 얹고 다른 걸 이 물티슈로 갖다 얹어놔놓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인 개념을 정립을 하자 이런 얘기예요. 그리고 개념을 정립을 해놔야 된다 라는 얘기를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아까 숟가락, 젓가락 뭐 이런 것들 만지는 거는 제가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여기 한국 식당에는, 여기 식당에는 제가 와인이나 음료 이런 게 얼마나 팔리는지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우리가 이 김을 다루는 방법, 이거는 아셔야 돼요. 트레이를 아까 잡고 다루는 방법, 이 뚝배기를 다루는 방법, 큰 트레이를 들고 다니는 방법, 그 다음 와인잔이 지금 이만큼 놓여있는 거죠. 이걸 여러분들이 이 트레이를 들고 이렇게 하면은 어떤 사람들이, 여러분들은 아마 이거 불안해서 그림도 아마 잘 못 그릴 거예요. 이만큼 들고 있으면은. 그런데 저는 이렇게 들고 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얘를 들고 다닐 때 얘는 이렇게 들고 다니는 것보다 와인잔은 손으로 들고 다니는 게 훨씬 편합니다. 근데 첫 번째 끼우는 손가락 요거예요. 여기 이렇게 끼우는. 그 다음에 두 번째 손가락 끼우는데 새끼 손가락하고 여기하고 사이에 여기다가 끼우는데 대신 앞에 끼워졌던 거 있죠. 여기를 우리가 베이스라고 하기도 하고 여기를 바텀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밑바닥이라고. 그래서 요걸 밑으로 항상 들어가게 됩니다. 아까 처음에 것보다 항상 밑으로. 이렇게 이제 두 개가 기본인데, 그 다음에 한 개 요걸 더 끼우면 이제 요게 기본이죠. 세 번째가. 아까 그 엄지하고 집게손가락하고 사이에. 그 대신에 얘도 밑으로 넣는 거예요. 다 밑으로 들어와 있어요, 이게. 그러면 제일 첫 번째에 있었던 게 중앙에서 누르고 있는 거죠. 요게 기본이에요. 자, 그 다음부터는 손가락 사이사이에 무조건 하나씩 밑으로만 느낌을 하면 돼요. 그 다음에는 전부 다가 밑으로 느낌을 하면 돼요. 손가락 개수마다.
이렇게. 이렇게 하면 7개를 들어놨어요. 그죠? 자, 이렇게 하면은 한 개를 더 들고 갈 수도 있죠. 들고 가면 되는데 얘도 마찬가지로 여기다가 끼우면 돼요. 그럼 8개가 한 손에 여기 다 들려 있잖아요. 그리고 와인병을 들고 가면 되죠. 그러면은 손님이 8분이 오신 테이블에 제가 와인잔을 8개를 다 갖다가 까는데, 놓을 때는 어떻게 하면 돼요? 아까 거 반대로 빼내면 되잖아요. 다시. 자, 빼는데 이때 뺄 때가 중요한 건 거예요. 이때 뺄 때가. 어떻게 빼야 되냐? 한 개를 잡으면 이때 이렇게 잡잖아요. 다리가 있는 잔은 전부 다 다리 밑에를 잡는 거예요. 절대로 우리는 여기 잡는 건 안 돼요. 그래서 여기 다리 밑에를 잡으면은 이 다리를 딱 잡고 이렇게 세우면은 손가락이 딱 이렇게 옵니다. 요 손가락이 이 밑에 여기 있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러면은 제가 눈을 감고 나도 부딪히질 않아. 바닥에. 그쵸? 여기다가 놓고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놓는 거죠. 다음 거 해가지고 놓으면 되고. 순서대로 자기가 끼웠던 대로 순서대로 가서 놓으면 되는 거죠. 그죠? 자, 떨어지겠다 싶으면 떨어지겠다 싶은 것부터 하세요. 그냥 자기가 도저히 안 되겠다. 그러면은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 잔을 다루는 방법. 형이 한번 쓰세요. 이것도 이게 이제 우리가 와인병이라고 치면 와인이 오픈이 됐어요. 그러면은 이 잔에 테스팅을 할 때 여러분들이 걸쳐서 따르는 경우는 없잖아요. 들려 있어야죠. 최소한 여기서부터 3cm는 들려 있어야 돼요. 이렇게 들려 있을 때 우리는 행주를 제가 여기 행주 앞으로 따로 돼 있었는데 치워버리는 거예요. 이걸 행주라고 치면 암타올이에요. 원래는 암타올. 팔에 걸치고 있다고 해서 암타올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걸 항상 물을 가지고 다니든 와인을 가지고 다니든 뭘 하든 이렇게 돼 있어야 돼요. 들고 다닐 때는 항상 이렇게 들고 다녀요. 그 다음에 서브할 때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때 내 손을 보면은 왼손이 반드시 뒤로 가 있어요. 이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눈이 자꾸 보시니까 그러는데 이렇게 가는 거죠. 이런 것들이 동작 하나하나가 자, 지금 제가 발이 오른발이 앞으로 나와 있고 왼발은 뒤에 힘이 없어요. 이 상태로. 몸이 바로 딱 서 있는 거죠. 그리고 서브를 하자. 그 다음에 만약에 이게 뭐 떨어질 것 같다. 그럼 여기를 받쳐요. 이렇게 올리는 거죠. 요게 이제 기본적인 서비스 동작. 근데 돌아가면서 하되 시계 방향으로 돌아가라 라는 얘기를 이제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접시를 갖다 놨는데 여기는 이제 여기서는 샐러드가 여기에 나간대요. 예. 샐러드가. 근데 여기에서도 꽤 많이 뭐 나가는 부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접시가 있는 게 많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절대적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접시들은 이게 사용을 할 때 여러분들이 쓸 때 이게 아마 샐러드 접시라고 생겼는지 아니면은 아닌지 잘 모르겠지만 샐러드 접시를 이런 식으로 생긴 걸 잘 안 쓰죠. 여기에 이렇게 되어 있는 이 공간 안에 음식을 담아야 되죠. 그 다음에 우리 손도 이 바깥으로 모든 데다가 있어야 되죠. 그래서 접시를 잡을 때는 여러분들이 절대로 이렇게 잡지를 않습니다. 손가락 엄지를 이렇게 드는 거. 엄지를 옆으로 빼는 거죠. 이렇게.
그리고 밑에 손가락이 이걸 받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실제적으로는 중앙에 이 손가락 한 개에 받쳐져 있는 거고 나머지는 다 보조를 하는 거예요. 이 접시 하나가. 그럼 지금 이제 이렇게 있어도 달랑달랑하게 안 떨어지잖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들이 처음에 이렇게 해보면 이게 불안해요. 금방 떨어질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그래서 요 손가락 사이 밑에다가 여기다가 끼우는 거예요. 여기 요 손가락 밑에다가. 그리고 바로 나머지 손가락은 그냥 받치는 거예요. 그러면 얘가 평행을 이렇게 유지하는 거죠. 그러면 두 개를 들고 다닐 때는 항상 이 상태로 들고 다녀요. 두 개는. 손가락과 손가락 사이에 끼우면 안 돼요. 요 손가락하고 이 손가락하고 이 사이에 끼우면 안 되고 접시에 받쳐져 있는 요 부분을 끼워야 됩니다. 왜냐면 얘가 미끄러져 나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받치는 거예요. 사실은. 이제 자, 이렇게 이제 잡아놔서 그 다음에 이 상태에서 이 접시를 여러분들 이렇게 세 개를 들고 가면 이렇게 들고 가잖아요. 보통 그러면 들고 가야 되는데 세 개까지는 항상 여기다가 얹어야 돼요. 이렇게 세 개를 얹어서 가는 거죠. 그럼 네 개를 들고 가면은 이거 하나를 들고 이렇게 갈까요? 그런데 이때 되도록이면은 이 접시가 양쪽으로 이렇게 벌어지지 않게 내 몸쪽으로 와 있게 이 상태가 돼요. 이렇게 해서 해주고 자, 그 다음에 서브를 할 때 보면은 여기다가 놔볼게요. 여기다가 놓는데 이대로 이렇게 갈 수도 있어요. 손이. 우리는 손님의 오른쪽에서 서브를 하니까 이 매니저님한테 제가 서브를 해볼게요. 너무 실례합니다. 하고 치워드릴게요. 아니 손 앉아 계셔도 돼요. 이걸 이대로 해서 제가 이렇게 갈 거예요. 서비스를 할 때. 그런데 이때 접시를 이 손을 이렇게 들 수도 있어요. 밑에 받치는 거 보면은 손이 이렇게 다 모아진 상태고 엄지가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죠. 이 상태로 여기를 이렇게 놓을 수도 있고요. 그러면은 이 손 덩어리가 먼저 여기 닿겠죠. 거의. 그래서 이 접시가 닿는 소리가 적어지는 거고 음식을 놓을 때 이렇게 미는 거죠. 그리고 손이 빠져나오는 거예요. 큰 접시를 서브할 때는 전부 다 이렇게 서브를 합니다. 그래야지 툭툭 소리가 안 나죠. 자, 그 다음에 그렇게 서브를 하는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다음 손님한테 놓을 때는 어쨌든 앞으로 가서 놓는 거죠. 앞으로 가서 놓을 때 다음 것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가서 할 수도 있어요. 아까는 이렇게 잡았잖아요. 그쵸? 네, 이렇게 잡았는데 지금은 반대로 이걸 이렇게 잡아요. 이렇게 잡아서 할 수도 있다 이 말입니다. 치울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치울 때도 똑같아요. 이 접시가 이걸 여러분들이 8명이 식사를 했는데 뭔가를 먹었어요. 아무튼 이게 다 빈 접시로 이렇게 놓여 있는 거예요. 그냥 8명이 식사를 했는데 그러면 제가 와서 맛있게 드시세요. 치워드릴까요? 이렇게 묻겠죠. 그걸 치워드려. 자, 첫 번째 거. 포크나 아이스 이런 것들이 뭐 스푼 이런 것들이 여기 얹혀져 있어요. 그러면은 얘를 이렇게 갖거나 이렇게 잡고 얘를 여기 쭉 끼워.
그럼 얘가 일이 안 들어가죠. 그러고 나서 얘를 다음 거, 그 다음에 여기다 아까 그대로 들어서 받치는 거죠. 그리고 받치고 나서 여기 찌꺼기를 이리 모으는 거예요. 여기 있는 찌꺼기들. 그 다음에 다음 접시를 이렇게 들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여기에 찌꺼기도 있고 기물도 있겠죠. 그러면 찌꺼기는 이리 보내고 접시는 이리 놓고 기물들은 이리 놓고 이렇게 하고 그 다음 거 여기 다시 얹는 거예요. 이리 보내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쌓는 거예요. 이렇게 해가지고 테이블을 치워서 오늘 아침에 우리가 그 식당에서 아마 블랙퍼스트 아침에 식사하러 가보면 여직원이 이 치우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런 형태를 제법 취하는데 고기는 약간 다르게 해요. 어떻게 하냐? 요걸 요렇게 잡아요. 이렇게 잡는 방법이 있는 건 거죠. 그러고 나서 여기다가 얹어. 이대로 얹어서 그 다음에 이 찌꺼기를 모으기도 해요. 찌꺼기하고 기물하고 이 위에 다 있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것도 여기다가 얹어. 이렇게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쌓기만 하면 되는 것처럼 돼 있는 거예요. 자기가 어느 정도 할 수 있게끔. 그러면은 나중에 내가 주방에 갔을 때는 뭐예요? 여기는 뭐예요? 이 접시는 깨끗한 접시잖아. 찌꺼기가 다 치워지고 기물도 없는 접시. 그걸로 해갖고 놓고 여기 것만 기물하고 찌꺼기하고 버려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일이 여기에 6명, 7명이 식사를 했지만 한꺼번에 딱 치우고 가서 끝난 거예요. 기물도 다 치우고 찌꺼기도 치우고 버리기도 쉽고. 된장찌개를 여기 아까 우리 점심시간에 여기 보면 4명씩 보통 와서 먹잖아요. 2명, 4명 그러죠. 만두 라면을 먹었어. 한 집은 된장찌개 먹고 한 집은 돌솥비빔밥 먹었어. 또 3명이 먹은 거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밥 다 먹고 나면 트레이 하나만 갖고 가면 거기서 다 치워오잖아요. 그게 치워와야 되는데 안 치워오는 거죠. 그러니까 안 치우니까 뭐를 안 물어봐요. 다른 거에 대해서 절대 안 물어보는 거죠. 후식 있어요, 없어요? 메뉴 아예 없죠. 왜 없을까요? 안 찾으니까. 안 찾으니까가 아니고 못 찾는 거예요. 손님이 디저트가 있는지 없는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 집에는 한식집이잖아요. 이게 한식당. 그래도 최소한 10회 정도는 갖다 놔놓고 뭘 했어라도 할 수도 있고 정 안 되면 진짜 고급 손님들한테는 서비스를 한 잔씩 줄 수도 있어요. 한식당이 나는 기분. 그래서 되도록이면 파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원가가 예를 들어서 5달러가 들어간다. 10달러를 받든 아니면 2.5달러가 들어간다. 그럼 5달러를 받든 파는 거. 네, 기본 나가는 서비스. 그냥 90만원 디저트에서 그거 있어요. 시트부터도 다 있어요. 그렇죠. 하고 여기까지 다 네. 있어요. 그걸 원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치우면. 그거는 처음에 오늘 받을 주문을 받을 때 디저트까지 싹 한꺼번에 받아버려요. 여기 사람들은 같이 이렇게 먹는 걸 좋아하니까 그게 조금 하고 틀려요. 그래서 제가 말하고 싶은 건 처음에 봤던, 두 번째 봤던, 뭐 네 번째 봤던 어쨌든 할 수 있는데 되도록이면은 테이블을 치우면서 고객한테 뭔가의 메시지를 하나씩은 주고받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내가 고객과 나하고의 관계가 훨씬 더 가깝게 느껴지게 만들어지고 왜 말 한 번 했는가하고 두 번 했는가하고 너무 다르잖아요. 그렇죠? 손님하고 3번, 4번 말한 거고 그런데 물론 뭐 거기에 회사 사람들끼리 뭐 와가지고 막 미팅하고 있는데 그게 계속 들대서 말을 하면은 불안하죠. 또 어떤 연인들은 두 사람이 와서 뭔가 뭐 이렇게 재밌게 즐기고 있는데 거기 대고 계속 말하면은
센스가 좋아요. 그래서 상황이라는 게 있는 상황. 서비스는 어쨌든 상황에 민감해야 되고 그 상황 판단을 정말 잘해야 되는 게 고급 서비스를 잘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기물들 다루는 방법들 모든 것들이 하나하나가 어느 정도 익혀지고 나야만이 자신감 있게 언제든지 얘를 들고 다니고 손으로도 들고 다니고 트레이를 이용해서도 들고 다니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이걸 트레이 드는 거 그거 하고 그 다음에 이 반찬 그릇 놔주는 거 있잖아요. 근데 저는 제가 되도록이면 이 반찬 그릇에만큼은 이 마크를 하지 말라 주의예요. 왜냐하면 이걸 해놔놓으면 서비스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하는 사람. 어쩌면 물컵에도 마찬가지예요. 고급 서비스가 아니면은 아닐수록 더 물컵이나 저런 데에는 절대로 마크를 표현해놓거나 하면 안 돼. 언제 직원들이 교육도 안 되어 있는데 이걸 내 앞으로 이렇게 보이게끔 이렇게 갖다 놔주나고요. 자기 멋대로 막 잡히는 데도 놓으려고 하는데 지금. 그렇지 않아도 급한데. 그래서 절대로 이걸 되도록이면 하지 말라 주고요. 이런 걸 할 때에 그래야지 또 컵도 어느 정도 맞으면 좀 사올 수 있어요. 이런 부분들이 이제 반찬 그릇은 특히나 더 그렇죠. 이걸 여러분들 표시가 이렇게 돼 있잖아요. 반찬을 한꺼번에 여기다가 4개를 세팅을 해야 돼요. 4개를. 어떻게 놓을 거예요? 한 개는, 2개는 이리 보게 하고, 2개는 이리 보게 할 거예요. 이렇게. 이걸 맞추기가 너무 힘들다고요. 서비스 하는 사람이. 자, 그런데 내 멋대로 놨어요. 그러면 한 개는 이렇게 돼가 있고, 이렇게 돼가 있고, 막 이렇게 돼 있겠죠? 이거 엄청 불편하잖아요. 근데 이걸 따지는 사람들은 따져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 그러면은 이렇게 돼 있어. 여기는 이게 규정이 돼 있어요. 어떻게 하라고? 아니, 이게 반찬 그릇을 지금 요 마크가 이렇게 돼 있잖아요. 마크가 돼 있으면 이렇게 놓는지, 아니면 지금 제가 뭐 보여드린 대로 이렇게 놓는지, 아니면 한 개씩 전부 다 방향을 다 틀리게 이렇게 놓는지. 저희는 그래서 아무 생각 안 하고 그냥 컵에는 놓는 안 거잖아요. 이거를 안 해놨어요. 네? 거의가 요즘은 상대가 보게끔 놓으라고 그랬는데 내가 보게끔 놓으라고 하시잖아요. 저희가 옛날에 배우는 상대방이 볼 수 있는 거거든요. 아니 근데 이치하는 건 어떻게 보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맞고 앉으면 두 개는 이쪽으로 놓고 두 개는 저쪽으로 그러니까 아무렇게나 놓는다고요, 그냥. 지금은 이제 뭐 아무렇게나 근데 저희가 그 전에 있었던 데도 그래서 모으는 거에 로고가 다 붙어 있었거든요. 유리 접시인데도 불구하고 컵은 한문이랑 한문이 같이 부표에다 돼 있었거든요. 이것도 마찬가지거든요. 이렇게 글씨가 써져 있잖아요. 이 글씨 있는 부분이 자기 앞쪽으로 이렇게 놓이게끔 딱 해야 되잖아요. 고객이 보는 쪽으로 이렇게 해야 되는데, 형들이 이걸 갖고 오면은 지가 각 들고 갈 때 A에 이걸 어떻게 잡아야 이게 고객한테 서비스가 이대로 갈 거다라는 걸 생각하고 이렇게 들고 가야 되거든요. 저기서 잡을 때부터. 그런데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들고 와요. 오다가 보니까 내가 이렇게 잡으려면 이게 안 돼, 잘. 이렇게 잡아야 되거든. 그렇게 여기 와갖고 이렇게 하다가 안 되니까 뭐야, 여기 놓고 여기 모르겠다 이렇게 돌려놓는 거예요. 그건 전문교육을 받고 호텔에서는 제대로 매뉴얼을 지금 현재하고 현실하고는 맞지 않아요. 네, 그건 이론사. 그래서 저런 게, 그래서 이런 게, 차라리 없으면은 서비스 하기가 되게 편한데, 교육이 좀 덜 하거나 이러면, 있는 상황에서는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저걸 또 맞춰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말씀을 좀 드리는 거고, 반찬 그릇 이런 것도 세팅할 때도 마찬가지로 이런 부분들을 감안을 안 하고 이렇게 하더라도 제가 놓는 것만큼이라도 정말로
그래도 요 밑으로 내려오면 그래도 좀 나아요. 광주에서부터 심천으로서 여기 홍수공원으로 와서 이렇게 오다가 보니까 이게 수준이 그래도 훨씬 더 그레이드가 높아요. 여기 칭다오로 가면은 그냥 이렇습니다. 중국과 네, 맞아요. 그런 정도로 이제 터질 정도니까 그런 서비스는 안 했으면 좋겠 거고요. 네. 제가 내일 여러분들하고 교육을 할 때는 사실 메뉴 처음에 손님이 들어와서 이제 앉아서 주문하고 안내해가지고 와서 주문하고 그 다음에 먹고 마시고 모든 걸 다 하고 나가는 요 일련의 과정에 대한 전체적인 그걸 메뉴 이제 처음에 안내해 와서 주문받고 서비스하고 그 다음에 치워가고 디저트나 뭐나 이런 것도 주문하고 다음에 예약 이런 거 하는 것까지 모든 것들 상황들을 하나하나 이렇게 해서 좀 더 이제 깊게 디테일하게 하면서 여러분들하고 같이 해보는 시간으로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이게 이제 실제로 여러분들하고 하는 실전이거든요. 이게. 그래서 그 지금 이제 사이클별로 이렇게 해가지고 진행하는 수업을 하려고 하니까 나중에 한번 보시고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수업한 것 중에나 아니면은 못해서 여러분들한테 수업을 좀 더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되는 거, 뭐 이런 것들 여러 가지들을 말씀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제 이런 부분들은 간단하게 그냥 상황적인 걸 몇 가지 이제 얘기를 했으니까 이걸 꼭 뭐 여기서 적용하는 게 여기 서비스 별로 사용 안 할 수도 있는 거고요. 힘을 다루는 거고. 궁금한 거 혹시 질문 대답을 해드릴게요. 질문 없어요? 뭘 알아야 되나? 아는 게 없으니 매니저들이 물어봐야지. 이제 홍콩에서 네, 매니저님. 그 사장님 네. 준비 너무 네. 근데 홍콩 교수님 저기 홍콩에서 이제 식당을 크게 운영을 하다 보면 이제 가장 제가 이렇게 많이 느끼는 것 중 하나가 이제 손님 이제 저희 입장에서 매너보다는 손님한테서 오는 매너들이 이렇게 느끼는 게 많은데 대체적으로 이제 한국 분들에 대한 매너가 조금 떨어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한국 그러니까 고객님들이나 이제 한국 여기 계시는 분들에 한해서 대부분 이제 여기 현지 분들이나 외국 분들이나 이런 분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식당을 보시면 이게 이제 익숙하지 않아서 그럴 수도 있는데 여기 분들이나 외국 분들이 이렇게 오시면은 이제 어떤 여기는 이제 예약 문화가 좀 많이 발달돼 있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분들 오시면 뭐 이제 뭐 정말 이렇게 좀참 오늘 이제 같이 서로 인사하고 오늘 이렇게 우리 저희가 이제 예약을 하셨냐 여쭤보거나 그리고 오늘 날씨 어떨까 뭐 이렇게 가볍게 이제 장모분들한테 이렇게 얘기하면서 얘기를 하는 한국 분들은 그런 게 아주 많이 떨어져요. 근데 한국의 서비스가 제가 알기로는 굉장히 수준이 높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손님들 입장에서는 그게 준비가 아직 많이 안 됐다는 느낌을 굉장히 많이 받거든요. 여기서 한 20년 제가 식당 운영을 했는데 그런 게 별로 개선이 되는 게 별로 없어요. 그래서 이거를 마냥 이제 이 업체 식당을 운영하는 사람들만의 문제가 아니고 얼만큼 이제 손님 입장에서 얼만큼 이제 식당을 가서 얼만큼 매너 있게 좀 직원들을 대하고 그 자세를 취하는 것도 참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게 특히 한국 식당들은 오는 손님들이 그런 게 굉장히 좀 많이 이렇게 미약하다려나 한국 사람들이 한국 그렇다고. 사람들이 그래서 그런 식당이 어떤 레벨을 조금 떨어뜨리는 감도 없지 않아 있어요. 근데 그래서 대부분 이제 직원들이 한국 손님 이렇게 오시는 거를 좀 꺼려하는 경우가 없지 않아 있어요. 왜냐면 무리하고 물론 전부 다 그런 게 아니고 무리하는 손님이 굉장히 많아요.
있긴 많이 있어요. 특히 이렇게 외국 손님분들이나 외국 분들에 비해서 퍼센티지를 보면 한국 손님들은 그런 게 아직도 많이 없어요. 이렇게 매너적인 매너. 근데 그런 교육들을 무조건 이제 식당 직원이나 업주들만 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한국, 여기 해외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거를 인식을 이렇게 좀 하게끔 되게 만드는 게 한국 손님들도 그런 걸 행복하는 것 같아요. 한국 식당을 레벨을 낮게 이렇게 만드는 것도 손님 입장에서 조금 이제 업그레이드 시키는 거에 대해서 좀 협조를 안 해주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근데 그럼 이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런 거는? 맞는 말씀인데요. 우리가 서비스를 하는 사람은 누구를 위해서 있는 거냐 하면은 고객을 위해서 있어요. 고객을 위해서. 내 자신을 위해서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다고 사장님을 위해서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자기 자신을 위한 것보다도 고객을 위해서 있다라고 생각을 일단 1번으로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고객이 불순한 행동을 하면은 할수록 직원들이 정중하게 대하면 고객이 절대적으로 나중에 가면은 불순하게 대하지를 못합니다. 어떤 고객도. 제가 그거는 철저하게 정말로 해본 일이기 때문에 말할 수 있어요. 손님도 오셔가지고 그것도 좋은 선물을 갔는데 손님들이 오가는데 우리가 제일 잘 들어보고 여자분들이 짧은 치마 짧은 만들고 150도 550도 넘게 가지고 한국 사람들은 이 바닥에 안 먹지가 않는 뭔지 아는데, 근데, 저는 아직 그런 경험은 없어가지고, 근데 만약 그런 경우는 손님한테 얘기를 해줘. 근데 저희가 그런 경우도 있었어요. 이제 저희가 이제 소파잖아요. 저희 같은 경우는 방이 아니고 이렇게 앉는 부담이 아니고 근데 앉아 계셨는데 이제 한국에서 오신 분들이 좀 약간 치마 같은 반바지를 입었는데 한국 아주머니신데 다리를 이렇게 입고 내가 이렇게 여기가 다리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냅킨 그거를 이렇게 좀 갖다 드리면서 이거 좀 이렇게 앉으시면 좀 편하실 것 같다. 이제 그렇게 이제 갖다 드렸어요. 근데 이제 그 옆에 앉은 아줌마가 이제 옆에 다 보인다. 일부러 이제 손님은 기분 안 나쁘셨을 수는 있는데 제가 일부러 이제 뭐 얘기는 안 하고 이제 그 냅킨을 2개를 갖다 드리면서 이제 그 천 냅킨 있잖아요. 근데 그걸 이렇게 가려주셨어요. 그러시면 아마 앉기 더 편하실 것 같다. 그래서 아마 손님이 아마 느껴졌을 것 같아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얘기를 하다가 계단 위에 올라간 거 맞아요. 보여요, 거기는. 근데 그게 한국 손님들이 유난히 많아요. 죄송합니다 이래버려. 그럼 얼른 내려. 그때 식당 매너가 이게 우리 이제 저희는 이제 당연히 손님한테 잘해드려야 되는데 이 식당 매너 자체가 아직도 이제 외국 사람들에 비해서 한국 손님들이 많이 떨어지는 걸 많이 느껴요. 그래서 저걸 저렇게 했으면 좋겠다 하는 어떤 그 아쉬운 점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서비스를 마냥 무조건 많이 이렇게 받아들이는 어떤 자세보다도 이제 한국 분들도 근데 한국의 어떤 손님들에게 어떤 마인드 자체가 내 자신이 조금 더 업그레이드를 이렇게 좋은 대접을 받으려면 정말 좋은 자세로 직원들을 대하고 좀 그럴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 정말 외국분들이나 이런 손님들이 오시잖아요. 그러면 직원들을 얼마나 칭찬을 잘해주는지 몰라요. 그러면 그 직원들이 반찬 무한리필 다 갖다 드려요. 근데 한국 손님들은 그렇지 않아요. 대부분 그런 손님들이 많아요. 네. 근데 직원을 진짜 서비스 좋게 제가 이제 받으려면 말하고 싶은 것도 그건데요. 저도 한국 사람이에요. 표현력이야. 한국 표현력이 약한 것도 있는데 그런 것도 약간 저도 한국 사람인데 제가 한국 사람 이렇게 표현을 해서 어쨌든 죄송합니다. 어쨌든 또 그렇게 표현해 오셨으니까 저도 제가 이제 같이 이렇게 말씀을 드리자면 왜냐하면 한국 사람들이 서비스 수준이 되게 높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식당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교육을 받아서 그나마
그렇게 높게 보이는 겁니다. 네. 근데 그 일을 이용하는 고객들은요, 테이블 매너라는 게 뭔지조차 아무것도 몰라요. 정말로 막말로 말해서. 그런 사람이 많지요. 네. 그런데 외국 사람들은 기본적인 테이블 매너가 어느 정도 있어요. 어릴 때부터 그렇게 교육을 받아와가지고 그게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집에서 밥 먹을 때 어른들보다 수준 늦게 들게 말하는 거 이런 거 말고는 별로 말하는 게 없고 밥상 앞에 같이 앉아서 먹듯이 이것만 해가 있었기 때문에 테이블에 와갖고 손님과 손님, 사람과 사람과 즉 타인과 타인 간에 앉아가지고 밥 먹는 거에 대해서는 내가 뭘 지켜야 되는지를 정말 아는 게 없어요. 테이블 매너를 왜 지켜야 되는지 아세요? 테이블 매너를 지켜야 되는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은 나로 하여금 상대방이 밥 먹는데 밥맛을 떨어뜨리게 하는 행위를 하지 말라라고 테이블 매너를 지키는 거죠. 그거 아시면 네. 그게 테이블 매너의 기본 정의의 정의. 한마디로 말해서. 그런데 우리는 내가 돈이 많으면은 내 멋대로 해도 돼. 우리가 한국 사람들. 돈만 주면 해결되는 거지만. 근데 모든 거는 돈으로 해결이 안 돼요. 상대방의 인격을 뭘 어떻게 하는 것들, 이것들이 어떻게 돈으로 해결이 됩니까? 안 돼요. 근데 우리는 다 돈으로 해결되는 걸로 생각하고 있고, 모든 걸 다 돈이 있으면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고 다 되는 걸로 생각합니다. 여기에서 막 욕을 해놔놓고 나중에 팁 10만원 주면 다 끝나는 걸로 생각합니다. 전혀 아니고, 돈 10만원, 팁 10만원 주는 거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안 주고 가도 그만, 주고 가고도 욕먹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테이블 매너에 대한 부분들은 좀 별개 문제고, 특히 여성 고객들 이런 거. 근데 테이블 안내에서 나중에 여러분들이 해야 될 것 중에 하나는 보면 이런 거는 있어요. 테이블이 이렇게 쭉 놓여 있잖아요. 안쪽으로 테이블 손님을 어떤 손님을 앉히고 바깥쪽에 어떤 손님을 앉히고 중간 정도에는 어느 손님을 앉히고 좋겠다. 이런 게 있는 거죠. 물론 예약 기태가 있어도 마찬가지고 예약 좌석 배치를 어떻게 하면서 손님이 지정을 하지 않았더라면 그러면은 내가 보이는 쪽에 젊은 여성분들이 많이 오는 팀이야. 그러면은 내가 테이블이 앞쪽에 이렇게 배치되는 게 훨씬 더 좋은 거고, 여기는 손님들이 딱 들어올 때 여기는 젊은 여성들이 좀 많이 오는가 보다. 우리 좀 속된 말로 하면 속이 좀 이렇게 같이 좀 반반한 사람들이 많이 오네. 네. 이런 그 느낌을 주게끔 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좌석 배치를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런 고객들은 오히려 흉한 거죠. 멋있게 예쁘게 보여가지고 뭔가 이렇게 끌어들이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배쳐갈 수 있는 그런 고객들이 안 좋은 거죠. 그래서 그런 거는 이제 아까 제일 좋은 표현으로 해주신 것 같아요. 맥주 같은 걸 갖고 가서 덮어주시거나 이런 거 하면서 그걸 느끼게 만드는 거. 그런 건 굉장히 좋은 서비스입니다. 그냥 가서 이렇게 말하는 것보다는 그렇게 해서 해주는 게 아까 플러스 마이너스 이런 게 있어서 그런 게 있는 거죠. 그거 이해해 주시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또 다른 게 없으면은 제가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치고요. 내일 마찬가지로 아마 9시 10분부터 이렇게 시간이 그래요. 오늘 수고하셨습니다.